달리는 마음의 심연을 책으로 이야기하는 퓨리런 달리기를 읽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호스트 퓨리. 달리는 책임관 우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리기를 읽다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또 굉장히 짧은 기간 만에 다시 보는 건데 그간 많은 근황이 있었잖아요. 왜 많을까요? 그러니까 만난 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보고 저희가 요새 거의 회사 다니듯이 자주 보는데 같이 달리기를 그만큼 자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최근에 또 한 게 그 퓨리런에 이제 여러 뭐 읽다도 읽고 이제 유튜브도 있고 그렇지만 게더링을 했죠. 네. 아, 오랜만에 한 게더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아, 날씨 진짜 좋았죠. 네. 맞아요. 정말 달리기 되게 좋은 날씨고 사실 요즘 전반적으로 날씨가 다 좋아가지고 뛰기에 아주 좋은 날씨죠. 또 4월 말이었는데 한강에서 저희가 달렸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랑 항상 자주 함께 뛰시는 뭐 혜미님이나 또 새로 오신 샌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함은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 소개해드릴 그분 저희와 자주 함께하는 그분이 또 함께 하셔서 네. 너무 즐겁게 함께 정말 재밌게 뛰었고요. 뛰었어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함께 뛰었잖아요. 예. 저희가 또 어제는 아마 지난 방송에서 얘기 저희가 드렸을 텐데 저희가 10월 달에 이제 트레일 러닝 20km를 나가는데 이제 트랜스 제주. 네, 트랜스 제주. 그래서 이제 그 준비 겸 그냥 재미 겸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북악산을 뛰었습니다. 네. 그 한양 도성길이 이렇게 한 바퀴 쭉 이어져 있다는 걸 전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킴킴이 그걸 같이 뛰자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딘가만 뛰는 거겠지 했는데 킴킴의 말은 그 전체 20km를 서울을 다 사대문을 돌자는 얘기였더라고요. 그 새벽부터 아침부터. 근데 그거는 이제 못하고 또 우공은 뛰고 출근을 했어야 돼가지고 그 중에 이제 백악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구간을 한 5km 정도 달렸는데 어제도 날씨가 진짜 1년 중에 제일 좋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비 온 다음 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 도시를 보면 뿌예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고 굉장히 잘 보이는 되게 좋은 날이었죠. 거의 뭐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사슴이 바로 한 몇 미터 앞에 맞아요.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숙정문 근처에 갔을 때 갑자기 사슴들이 있다가 훌쩍 해가지고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던데 그래서 와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알았는데 찾아보고 꽃사슴 동상 같은 것도 어디 있고 하대요. 그러니까 거기 약간 명물이래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자주 보기는 힘들고 어제 운이 좋았죠 저희가. 그러네요. 저희가 한 번에 3명을 봤는데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제도 즐거운 달리기를 저희가 했답니다. 네. 이러니까 자주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헤어질 때 내일 봐 하면서 헤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닭물림과 얘기를 할 때 플로깅 산행 모임 줍줍 산책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 모임의 또 주요 멤버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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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어색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저희가 늘 장난처럼 스탠딩 코미디를 시키고 싶다 할 정도로 재주가 충만하다. 가장 재밌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너무 또 부담을 드렸네요. 뭐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올해입니다. 이걸 준비해 왔다고?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방금? 올해라고. 올해. 네네. 제가 산하라고 잘못 얘기했군요. 산하라고 얘기하셔도 되는 거죠. 올해님. 네. 어떤 뜻인가요? 약간 결심할 때 올해는 꼭 약간 그런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꼭 약간 그 뒤에는 꼭을 붙여야 돼. 올해는 약간 이루고 싶고 제가 욕심이 많고 이런 게 있어서 올해라고 지어봤고 그래서 저도 저번 화에 출연하신 그 닭물림처럼 좀 멋진 자기소개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쪽은 또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저답게 솔직하게 준비해봤어요. 올해님 다웠어요 방금.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만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아무 데서나 하진 않고요. 그 지인 한정으로 좀 프라이빗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일어나게 한댔잖아요. 나는 안고. 부끄러우니까 나는 안고. 신개념. 네. 그래서 좀 더 자기소개를 좀 덧붙여 보자면 그 운동 브랜드 아식스의 그 이름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아니마 사나 인 꼬르포네 사노라는 라틴어 문장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사나가 바로 건강한이라는 의미래요. 오. 그래서 올해라고 소개하긴 했지만 제 이름이랑 또 사나라는 이름이 좀 비슷해서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제발 여기서 트와이스 얘기 금지. 예, 발음이 그렇구나.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운동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약간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그런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원래 산하의 뜻은 또 이 산과 하천할 때 네, 그 맞아요. 달리는 어떤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타고난 러너 그리고 어떤 움직이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와. 그리고 올해라는 닉네임 들으니까 그게 약간 지금을 산다 라는 차원으로 또 들렸어요. 너무 풀이를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언제 준비했어요? 그냥 들으면서 얼마 전에 신전 보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분 같았나요? 약간 용하네. 네. 저는 사실 우리 올해님이 저희 셋과 함께 동기라고 생각을 해요. 달리기 동기. 그쵸. 비슷한 시기에 딱 달리기의 매력에 빠져서 같이 10km 대회도 처음 제가 올해님이랑 나갔고 또 우공이랑 올해님이 같이 하프 마라톤을 저랑 비슷한 시기에 다른 대회에서 이제 나갔고 정말 이렇게 같은 단계를 또 밟아가고 있는 그 러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왜 달리게 되셨나요? 저 처음에는 제가 지금 다니는 운동 스튜디오 팀버 모듈러에서 그 러닝 클래스를 열다길래 약간 그때만 해도 그 러닝 클래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막 여러 트랙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 드물었고 저는 약간 또 남들이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걸 하는 걸 좋아해요. 트렌디하시죠? 트렌디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얼리 어답터? 그래서 어쨌든 제가 팀버 모듈러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고 선생님이 하시는 그 클래스라면 좀 한번 약간 믿고 들어봐도 되겠다. 근데 저 자신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죠. 내가 5km를 달릴 수 있을까? 약간 달리면 숨이 차고 약간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만 또 운동이랑 또 유산소랑은 굉장히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 근력 운동과 유산소는 또 다른 영역이라도 내가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들었는데 그 8주 과정으로 굉장히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러닝 기초를 되게 많이 배웠죠. 내가 어떤 부수로 달리는지, 내 발이 내전되거나 외전되진 않는지. 그때 거기서 케이던스랑 페이스의 그 개념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약간 달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좀 부상에 대한 무릎이나 막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발목이 안 좋아서 약간 근데 그런 그 두려움을 많이 떨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러닝 중급반까지 수강을 했었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약간 중급반 수강까지 마치고는 더 오래 더 멀리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여름 진짜 그 뜨거운 계절에 달리는 것도 정말 좋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 팀버 모듈러는 저도 이제 올해님 도움으로 게스트로 한번 가서 운동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선생님을 저희가 다 같이 좋아하잖아요. 네. 구현경 선생님 운동 독립이라는 책을 쓴 저희가 한번 또 소개하고 싶고 모시고 싶은 그럼요. 꼭 모시고 싶은 분이죠. 네. 굉장히 달리기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달리시나요, 보통? 사실 제가 지금은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달리는 시간이 많아져서 달리기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늘 한정된 시간으로 좀 쪼개서 달려야 됐기 때문에 그 페이스나 케이던스에 엄청 집착했거든요. 내 몸 컨디션이 맨날 다른데 어제보다 기록이나 케이던스가 떨어지면 막 스스로한테 화나고 약간 워치만 들여다보면서 스스로를 좀 괴롭히고 그리고 달리다 보면 사실은 막 여럿이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주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막 속으로 엄청 짜증나고 막 그랬어요. 네, 이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뭔가 달리기가 기쁨이라기보다는 좀 쟁취해야 하는 그 영역 같았어요. 좀 전쟁같이 달렸던 것 같고 지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졌고 이제는 내가 달리고 싶을 때 달릴 수 있을 만큼 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길 가다가 누가 주로를 좀 가로막고 있으면 그냥 살짝 피해 좀 걷기도 하고 그냥 오히려 힘들었는데 잘 됐다 약간 그래서 기록을 위해서 어치는 차고 있지만 그걸 막 달리면서 내내 들여다보거나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달리는 것 자체가 진짜 기쁘고 즐겁다 하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게 된 게 신기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저도 사실 앞에 누가 맞고 하면은 짜증이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얘기하신 맞아요. 것처럼. 뛸 때 약간 영향 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음. 기분이 뭔가 더 재미없어지게 하기도 하고 맞아요. 달리는 맞아요. 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맞아요. 이 시민을 위한 공간에서 그치? 아, 내게 아니구나. 네. 점유하듯이 내가 막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면 올해님이 뛰는 주로랑 네. 언제 뛰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네네.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통 아침 시간에 많이 활용해요. 그 해를 맞으면서 뛰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그게 그 직장 다닐 때는 그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쵸. 뛰고 회사에 가야 되는데 그게 참 귀찮고 그러니까 보통 그때는 저녁에 많이 뛰었는데 그런 햇빛을 맞으면서 달리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서 보통 아침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그 홍제천을 따라 달리는데 홍제천이 위아래로 풍경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한강 쪽으로 이렇게 달릴 수 있고 그 종로구 방향으로 달리면 그 옥천암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근데 그 방향으로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약간 산이 엄청 잘 보이고 막 갑자기 막 그렇게 되고 그래서 달리다가 그 옥천암 그 마이보살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항상 잠깐 멈춰서 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다시 달리는 그게 뭔가 저의 약간 하나의 리추얼처럼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방향으로 달리는 걸 좋아합니다. 추천합니다. 와 거기는 어. 생각을 못 해봤어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와보세요. 되게 달리다가 또 잠깐 멈춰서는 그것도 좋고 네. 또 막 약간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좋고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 얘기해주신 것 중에 홍제천과 또 그 종로 쪽 말고 난지 한강공원 쪽으로 가는 길은 오늘 또 저희가 달릴 코스에 포함이 돼 있기도 한데 다 준비되어 있는 코스 같네요. 네. 굉장히 또 오늘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면 오늘의 이제 책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셋이 함께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테마가 뭘까요, 오공? 네, 오늘의 테마는 다정한 달리기입니다. 제가 이 다정한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이 책은 그거에 딱 어울리는 책인 것 같아요. 다정함이라는 게 달리기와 함께 할 수 있다니 또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죠. 네. 네. 오늘의 책은 권은주 작가님이 지은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같이 읽은 책은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권은주 감독님의 책인데요. 아마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권은주 감독님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작년에 이제 처음 뛸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고 그 감독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되게 치열했었던 그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것 때문에라도 더 사람들한테는 좀 편안하게 뛰어라. 더 즐기면서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 책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사실 정말로 소식 보자마자 바로 그냥 서점에서 구매 버튼 눌렀던 책입니다. 사실 이 책에는 그 런앤주디라는 이제 본인이 그 코칭을 하는 이제 러닝 클럽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는 그 러너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는 본인 선수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점들이 좀 본인을 괴롭히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은 그걸 어떻게 조금 더 나아지는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더 사랑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정한 톤으로 말씀해주고 계셔가지고요. 조금 읽는 사람한테는 뭐 좋은 얘기로만 들리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더 다정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할머니가 돼서도 달리고 싶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야기까지도 잘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네. 이 권은주 감독님 저자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야 이제 뭐 안지 얼마 안 됐지만 한국 마라톤계의 전설 같은 분이어가지고요. 저 쳐다보다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97년에 그 춘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26분 12초. 이제 달리기니까는 마라톤이니까 초까지 분명하게 얘기 드려야 되죠. 네. 그 기록으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셨고 이 기록이 21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20년 동안 내가 1등이야 이제 이런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인 거고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는 이 대회가 있기 불과 보름 전에도 그 전국 체육 대회에서 5,000m를 16분 7초 52 이것도 한국 신기록이었어요. 보름 전에요? 네, 보름 전에요. 그러니까는 작년인가요? 그 파리 마라톤 때 그 여성 마라토너가 우승했던 그분 시판 하산. 네네네. 하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중거리, 장거리 뭐
다 쓰는 분인데 맞아요. 사실 권은주 마라토너가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사실 이 기록이 말해주는 거는 뭐 1등이다 이것도 있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가 선수 생활을 했을까를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달릴 뿐만 아니라 본인을 굉장히 많이 이제 몰아세웠겠죠, 본인을. 네. 네,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선수생활 끝나고 나서 계속 이제 코치나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 가르치는 일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책에는 이제 그 기간이 길고 쉽지 않았다. 자기가 선수일 때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에게 좀 고민이 많았다는 얘기도 함께 하고 계셔가지고 그걸 읽다 보면은 선수 이후에도 감독님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셔가지고 책도 써주셨다라는 이제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또 감독님은 힘드시기도 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은퇴 이후의 삶이 선수 때 못지않게 되게 멋지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좀 놀랐어요. 보통 그 엘리트 선출이 이런 식의 또 경력을 많이 밟아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아식스 같은 곳에서 마케팅 팀장님으로 회사 생활을 하시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특이했죠. 네, 되게 재미난 뭐 보스턴 1947 같은 영화에서 뭐 현장 지도자를 한다거나 그런 면에서도 너무 멋지고 그 이후의 삶도 건강한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책 혹시 올해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약간 이 책에서 좀 훈련법을 기대하거나 좋은 신발, 뭐 러닝 코스를 약간 그런 걸 기대하고 읽었으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달리기랑 권은주 감독님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가 듬뿍 담긴 책이어서 그 권은주라는 사람이 궁금하고 그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한다라는 그런 소감을 남기고 싶습니다. 야, 추천사까지 이렇게 이거 그냥 그대로 뽑아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문장에 이렇게 넣어야겠어요. 유튜브 편집할 때. 그럼 이 책을 이제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공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당연히 다정함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 러너들의 사연을 설명할 때나 그리고 이제 뭐 건강하게 오래 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때나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선수 시절 경험을 얘기하실 때 항상 다정해요. 글 문투가. 그러니까는 뭐 힘들기도 했을 테고 어떨 때는 이제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조언하기도 조금 어려운 이제 이제 클럽원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도 약간 내가 더 세게 얘기해야 되지만 좀 기다릴래 라든지 혹은 또 분명하게 얘기해주지만 다정하게 이런 것들을 항상 책에서 얘기해주고 계셔가지고 좀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사실 경험한 적이 없지만 마치 이 책에 있는 톤이 우리가 막 트랙에서 연습 끝나고 나가지고서 지쳐가지고서 트랙에 앉아 있는데 이제 앞에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편안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책의 톤 자체가. 그래서 내가 약간 힘들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데 감독님이 우리들을 좀 쉬라고 이런저런 얘기해 주신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특별히 제가 좀 더 다정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의 구성에서도 저는 다정함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는 언어분들은 궁금한 게 많죠. 우리만 해도 많잖아요. 네.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챕터 끝날 때마다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도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사실 시작한 언어들은 다 물어봐야 되는데 다 물어보면 너무 민폐니까는 다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미리 다 알고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책에서도 다정하게 설명해주고 계셔가지고 첫 번째 키워드는 다정함으로 뽑아봤습니다. 얘기해 주신 그 풍경이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네요. 저희 같은 러너들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한 10km, 20km 달린 후에 막 지쳐 있을 때 와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맞아요. 내가 선수 때 말이지. 세계 7대 마라톤이 뭔지도 알려주고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 이렇게 책 속에서 다정함을 느낀 부분이 또 혹시 있을까요, 올해님? 사실 약간 돈 벌려면 뭐든 못하겠어. 약간 공포 마케팅 해가면서 오히려 책은 그러면 더 잘 팔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달리면 절대 안 된다. 약간 이런 그 위협적인 제목을 해서 그래서 콘텐츠를 양상해서 이목을 끌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왜 달리는지 스스로 약간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문장들이 책 속에 많았고 그리고 달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한테 나는 왜 달리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브 3라는 멋진 기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달리는 그 순간 자체가 기쁨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성취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중요한 건지. 그래서 어떤 달리기에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스스로 답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이끌려가는 사람이 달리기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이 책이 참 다정하다라고 느꼈어요. 생각의 어떤 폭을 넓혀주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책 속에 본인 얘기도 있지만 러닝 클럽을 함께한 다른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들 한 명 한 명의 달리기와 사연을 되게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마음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정함이기도 하고 다정함을 넘어선 좀 사랑 같기도 했는데요. 자기 같은 러너 말고도 취미로 달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하면서 막 의아해 하시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모르는 저 사람들만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일상에서 작은 성취감을 얻고 싶고 그게 어떤 의미일까 막 헤아려 보시기도 하고요. 우공도 덧붙일 말 있을까요? 저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조금 더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느낌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클럽에서 이제 다른 언어들이랑 같이 뛰시지만, 근데 또 그들 사이에 또 관계가 있는 거고, 클럽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시면서 약간 이제 흡수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얘기 하실 때, 달리기가 인생에 많이 비유가 되지만, 인간 관계에도 많이 비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건 정말 통찰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관계와 달리기. 저희도 요즘에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읽혀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한 걸음 더 들어가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좀 더 짧은 단어를 찾았으면 좋았겠지만 이 책에서 이제 다정한 것만큼이나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달리기만 하면 좋아라는 말보다는 더 구체적인 말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훈련 방법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를 어떻게 뛰라든지 어떤 자세로 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달리기가 내 삶을 좀 더 빛나게 해줄 수 있어 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한 번 더 우리가 달리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해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취미로 좋아서 달리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뭔가 더 좋은 훈련법도 답이겠지만 마음의 자세 같은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던져주시는 말씀이 약간 힘드는 걸 좀 이겨내려고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식의 말씀도 내가 재미를 좀 다르게 더 재미있게 느끼려면은 조금 더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이겨볼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식의 제안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뛰다가 보면은 생각보다 힘든 날도 있고 이제 덜 힘든 날도 있고 뭐 안 풀린 날도 있는데, 이럴 때도 조금 더 한번 이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책에서 좀 도움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부상을 당할까 봐 걱정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막 300km 달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달리면 분명히 이제 무리가 올 텐데, 네. 근데 부상에 대해서 너무 또 두려우면은 사실 뛰기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부상 자체에 대해서 약간 작은 신호를 한번 좀 보고, 작은 신호에 대처하면은 작게 대처할 거를 그 신호를 무시하면은 근데 크게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실 때도 부상에 대해서도 작게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주셔가지고, 어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한 걸음 더라는 말이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만 할 걸. 한 걸음 더만 할 걸. 그 노래도 있지 않나요? 한 걸음 더라는. 한 걸음 뒤에 내가 있었는데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아니, 한 걸음 더 뭐 이런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요즘에 달리기 하면서 각자 이렇게 한 걸음 더 가보기 위해서 삼았던 목표나 시도들이 있을까요? 그게 뭐 거리나 속도일 수도 있고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요. 저는 요즘 다시 달리기가 좋아졌는데 그 전에 좀 달리기랑 권태기였어요. 좀 웃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하고 좀 미루고 싶고 좀 귀찮고, 근데 또 달리고는 싶은데 다시 달리려니까
내 페이스 엄청 떨어졌을 텐데 약간 그러니까 더 달리기가 싫었어요. 약간 그래서 더 밀었는데 다시 어쨌든 날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날씨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10분도 뛰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고 그래서 일단은 30분을 기본으로 뛰는데 주 2회 정도 30분 정도 달리자. 근데 그러면서 한 주에 달리는 시간을 1분씩만 늘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30분 뛰었으니까 다음 주부터 40분 뛰자 이러면 그 10분이 너무 길고 너무 하기가 싫고 그래서 근데 1분은 더 달릴 수 있잖아. 그래서 스스로 1분씩 늘려서 지금은 45분까지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러다가 45분 오늘 내가 45분 달려야지 마음을 먹고 나갔어도 뭔가 컨디션이 좋고 날이 좋고 이러면 더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1분씩 늘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은 방법 같아요. 혹시 권태기가 왜 왔는지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권태기가 저도 약간 부상에 대해서 좀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겨울은 막 춥고 이러니까 막 땅이 그 딱딱한 땅이 약간 빙판 막 그런 게 벌써 막 무서운 거예요.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내 손해니까. 내 손해니까. 그래서 계속 안 하고 그리고 너무 춥고 집에 이불 안에 있고 싶고 그래서 조금 권태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해요. 겨울에 달리는 게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눈도 많이 왔고 네, 이번 겨울은 또 왠지 넘어지면 크게 넘어질 것 같잖아요. 맞아요, 겨울에는. 맞아요. 네. 우공도 혹시 한 걸음 더의 어떤 시도들 있었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평일에 달리는 길이를 좀 늘렸거든요. 네, 이제 한 15km 정도 평일에 달리다가 이제 20km로 높였고, 근데 하루에 약간 욕심이 나가지고 23km를 한번 뛰어본 적이 있어요. 평일에 뛰기에는 저한테는 좀 많은 퇴근 후에. 네, 퇴근 후에 좀 많은 길이인데 네.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21km 넘어가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에는 뭐 달리는 자세니 뭐 이런 것만 신경을 쓰다가 갑자기 호흡을 깊게 해볼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를 그냥 의식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2km가 이거에 집중하느냐고 그냥 쑥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걸 잊어버렸어요. 그 새로운 짓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뭔가 안 하던 거를 중간에 하면은 좀 그거에 집중하느라 또 새로운 스텝이 나오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때 이게 내가 다음 스텝을 밟았나라는 이제 혼자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사실 같이 달리는 이유도 이런 차원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뭔가 다른데 조금 정신을 분산시키는 느낌? 그런 시도를 스스로 또 개발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별짓 다 하는 거죠. 네. 진짜 별짓 다 하는구나. 와, 평일에 23km 엄청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요즘에 약간의 긴장을 좀 더 부여하는 걸 시도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달리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럴 때 오히려 몰입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약간의 긴장을 주는 페이스와 심박수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몰입이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게 저번에 막 길게 달리고 할 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길게 달리되 너무 또 슬로우하게 달리니까 편안하게 달리려고 하니까 뭔가 더 몸이 이렇게 찌뿌둥하고 순간에 몰입이 안 됐는데 조금 더 속도를 올려보고 하니까 더 몰입이 잘 된다는 걸 좀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 걸음 더 좀 더 올려보고 있고 이렇게 매주 좀 새롭게 알아가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달리기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저희의 한 걸음 더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봐드렸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이 단어를 뺄 수 없다. 더 사랑하기인데요. 사실 너무 약간 조금 몸이 약간 움츠러들어가지고 단어를 안 쓰려고 했지만, 근데 이 책의 부제를 만약에 제가 붙인다면 달리기를 더 사랑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달리기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아예 한 챕터의 제목이 더 빨리보다 더 사랑하기를 택하자라고 나올 정도로 사랑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책에서. 그리고 약간 순한 방법이긴 한데 달리기를 더 사랑하면 달리기 더 잘하게 되는, 계속 사랑하고 잘하고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더 사랑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달리기 더 사랑한다, 뭐 너무 맞는 말이어가지고 이제 달리기 중독자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얘기이기도 하고 물론 특이할 게 없는 얘기이기도 한데, 근데
그 서브 3를 달성한 사람이던 혹은 저처럼 이제 막 시작한 러너이든 간에 각자에게 다 사랑하는 방법들은 더 있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 가지 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오늘 새롭게 알게 되면은 사실 달리기가 더 재밌기도 하고 달리기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저 사랑이라는 건 사실 각자에게 맞는 그리고 각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맞는 것들을 조금씩 넘어갔을 때 더 사랑이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도 내 인생도 뭐 마냥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럼에도 내 인생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한다면 완벽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려울 때 혹은 내가 힘들 때 돌멩이 같은 게 하나 앞에 있다고 치고 그걸 약간 옆으로 치워놓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도 책에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달리기를 더 사랑하게 되면은 조금은 내가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도 혹은 내가 뭔가 하는 게 그렇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더 애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공은 어쩌면 달리기 그만 사랑하는 법. 약간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니까 그 호들갑하는 그런 밈처럼 그만 사랑하는 법을 알고 싶다. 막 이런 그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거 사랑이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나니까 삼이자. 그렇죠. 네, 삼이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오래님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 불리게 되셨죠? 저만 그렇게 불리던가요? 저 역시 그렇죠. 네. 사랑에 미친 사람. 사랑에 미친 사람. 이래서 삼이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달리기도 너무 사랑하지만 일단 기본 전제는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네. 그래서 지금 제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근데 그러다가도 뭐 어떤 날은 진짜 나는 왜 이러고 살까 너무 한심하다 뭐 그러다가도 어떤 날은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약간 그런 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날들의 그 평균을 내보자면 좀 사랑은 내 삶은 사랑으로 가득한데 그 사랑도 지금은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사랑은 분산 투자. 그래서 너무 사랑하게 되면 또 제가 괴로워요. 내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사랑하게 돼서 괴롭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제 핵심 그 코어의 사랑은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삶의 많은 것들을 좀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중에 달리기도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혹시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았던 날이 있었나요? 저는 근데 약간 저번에 우리 게더링 했을 때 그때 한강에서 시나몬 시나몬 그걸 먹은 근데 그때가 되게 나 되게 그때 많이 웃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행복했다. 그러니까 집에 오는 길에 뭔가 공허하거나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약간 이렇게 고민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희가 맞아요. 계절이 끝나고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카페에 가서 볕이 좋은데 앉아가지고 네. 바람도 좋은데 앉아서 커피랑 시나몬을 먹는 그 풍경이 사실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쳐다봐도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테이블로 보였을 것 같을 정도로 되게 좋은 날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날이 진짜 행복했어요. 네. 행복감을 충만하게 느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맛있었어요. 시나몬 요리. 그렇죠. 우공도 그때 처음 먹어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나몬을 먹어봤는데 이제 그 상점에서 파는 시나몬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딱이에요. 달리고 나서 먹기에 당도 너무 좋고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는. 맞아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가 여의도 한강공원 앞에 있는 시나몬 뭐지 광고예요 이거? 맘스터치 건물에 같이 있는. 거기 아주 명소입니다. 네, 나만 알고 싶지만 또 모두를 위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행복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저희 퓨리런 게더링에 와주세요. 정말 모두가 행복함을 가져갔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공은 요즘에 달리기를 물론 사랑하겠지만 달리기와 또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 좀 더 애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뭐 특별히 제 삶에 엄청 뭐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그냥 잘 달리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이제 일을 할 때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일단 스트레스 자체가 좀 달리기 하면서 많이 없어져가지고 음. 이게 애정을 높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이 됐던 음. 뭐 제가 살고 있는 삶이 됐던 간에 뭔가 그런 것들을 더 애정하게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했을 때 그날의 내 상태가 나쁘거나 좋거나 다 끝나고 났을 때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달렸어. 그럼 당연히 좋고요. 근데 못 달렸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원했던 도착지에 왔어. 그러면은 그 자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많이는 살진 않았지만 그 살다 보면은 그냥 끝까지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끝까지 했을 때 오는 만족감이 있는 것 같은데 달리기만큼 그 만족감을 잘 충족시켜주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뛰기로 한 걸 다 뛰었으니까 네.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조금 더 내가 더 좋아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만족감을 즉각적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상이 바로 주어지는 행위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도 그런 면에서 달리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데 아까 또 이제 오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떠올랐는데 저 역시도 요즘에 달리기와 좀 삶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비결이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달리기이기도 하고요. 저번에 제가 국제선 명상대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또 그때로 돌아가자면 그때 이제 다른 또 세션에 자비 명상을 알려주는 외국에서 오신 스님이 계셨는데 자비 명상이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자비가 뭘까? 이런 얘기를 궁금해 했었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했던 말이 자비의 대상이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존재들을 나처럼 여기는 것이 이게 자비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그런 네.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 이제 3개의 키워드로 소개를 해봐 드렸고요. 인상적이었던 책 속의 구절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래님 어떤 거 있었나요? 저는 그 125페이지에 그 리듬을 가지고 달리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실 제가 엄청난 그 박치예요. 그 뭐 어떤 감각을 몸에 익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약간 리듬을 가지고 달려라. 뭐 간결함이 있고 뭐 경쾌함을 느끼고 근데 여기서 그것도 맞지 이러다가 그 이 127페이지로 가면 리듬은 건강한 반복이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내가 뭐 우당탕탕 달려도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또 그 어떤 나의 감각들이 또 내 몸에 새겨지고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사실 막 처음부터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몸에 그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너무 괴로워요. 그 비친 나를 보는 게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게 그래서 괴롭고 약간 그랬는데 리듬은 결국 이 리듬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그 좋은 리듬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그런 게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 뒤에는 164페이지에 네. 그 권은주 감독님이 코칭하면서 어떤 그런 경험들이 나오는데 약간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가르치던 나도 성장했을 때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성장보다 타인의 성장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서로를 자라게 한다라는데 여기서 좀 느꼈어요. 막 저희가 러닝 동기라고 하지만 막 제가 좀 마음이 불건강했으면 왜 이렇게 나보다 페이스도 빠르고 막 약간 궁시렁댔을 것 같거든요. 쟤는 좀 23km 평일에 23km 달린다고 막 그러면서 아닙니다. 근데 막 이제는 정말 리스펙하게 되는 그런 게 너무 멋지다. 진짜 퇴근하고 어떻게 23km 막 퓨리님 페이스가 진짜 좋다. 너무 멋지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약간 나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저희 러닝 동기들이 타인이 성장하는 그거에 되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들게 하더라고 이 문장이. 그래서 이 세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우공도 그렇고 오래님도 그렇고 달리는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그 같이 좋은 그리고 또 어떨 때 이제 우공이 굉장히 많이 달린 날 빨리 달린 날은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맞아요, 이런 맞아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좋은 그 어떤 크루 같아요.
그렇죠. 그 진짜 크루죠. 우리 크루입니다. 퓨리랑 크루. 네. 좀 다른 제안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맞아요. 당연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항상 느끼고 있고 우리 뭔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도 들어서 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정도 뛰었으면은 다른 걸 한번 같이 해볼까? 뭔가 좀 가늠할 수 있잖아요. 네네. 평소에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는 네네. 우리가 다른 걸 기획할 때에도 요걸 좀 더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가지고 뭔가 진짜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오늘 이제 올해님 방송 녹음 외에 요청을 한번 드려볼까 했는데 네. 저희가 5월 30일에 30km LSD를 아. 같이 하는데 그때 혹시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5월 30일. 제가 진짜 이게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그날 페스티벌 서재페를 가는데 가야죠. 너무 아쉽네요. 또 다음 정말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다음 또 기회가 있다면 이런 식의 제안들을 계속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네, 저는 그 퓨리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저번에 제가 그 우공님 그 회사 근처에 가서 점심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우공님 회사 뒤에 되게 작은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산 있죠, 맞습니다. 여기 트레일러닝 훈련하기 진짜 좋겠다. 그 산이 제가 또 어린 시절을 보낸 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번 거기 달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한 번은 그 게더링을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일런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곳에서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되게 적당한 산인 것 같긴 맞아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우공도 혹시 기억 남는 문장이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줄을 친 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 2개를 골랐는데요. 하나는 사실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들을 좀 질문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단호한 말씀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왜 남들이 달리고 있는 주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주로를 부끄럽게 여기나요? 왜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느냐 스스로를 질책하나요? 이런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좀 뜨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잘한다는 마음이랑 본인을 이제 약간 인정해주지 못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 아닐 텐데 근데 인정해주면서도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해주셨고 그리고 서로 튕겨내는 관계에서는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흡수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책에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달리기는 같이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를 고민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권은주 감독님은 여러 사람을 가르쳤으니까는 더 그런 마음을 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성장하기 위해서 상대를 흡수해야 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라는 말체는 좀 약간 화두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는 튕겨낸다는 말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약간 시기하고 뭔가 제가 왜 나보다 잘하지? 이런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근데 흡수하는 관계라는 건 뭘까를 자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2개의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네. 앞에 그 문장 들으니까 저도 이 문장이 생각이 났는데요. 너의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나도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그런 비슷한 의미로 읽혔어요. 짧지만. 그렇게 서로의 어떤 최선을 빌어주는 그런 자세 같은 거. 또 하나는 책 맨 앞에 나오는 건데 이거 너무 또 긍정퓨리라는 선생 같지만 근데 보자마자 사실 너무 좋았던 게 달린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는 분명히 바뀝니다. 라는 그 문장이 나오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달리기를 통해서 또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또 새로운 타겟책, 그걸 뭐 해결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또 달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제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달리기를 이제 또 소개해드릴 건데 이거 진짜 재밌는 흥미로운 기획인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기획. 일단 이 기획의 시작은 제가 한번 아라뱃길을 최근에 달리다가 길가에서 어떤 터널 아래, 굴다리 아래에 있는 포장마차를 발견했어요. 그 아라뱃길이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잔치국수와 라면을 파는 검색해보니까 나름 명물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꽤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 진짜 맛있대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분들이 진짜 맛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2개만 파는 게 아니라 무슨 갖가지 전과 막 그런 막걸리와 이런 것들이 많은 거 하는데 날씨랑 너무 어울리는 지금 음식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제 먹고 싶었는데
오늘 함께 녹음을 하고 음. 그걸 먹으러 가보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속에 나오는 챕터의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의 컨셉은 혼자는 자유롭고 함께하면 더 멀리 더 빠르게 간다 라는 게 오늘의 컨셉이고 그 아라뱃길 포차까지 여기서 한 20km 정도의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녹음실이 있는 홍대부터 홍제천, 아까 말씀드린 홍제천, 난지 한강공원, 그리고 가양대교를 한번 건너고 강서 한강공원과 아라뱃길을 이제 지나서 수향 육경 구리나루라는 곳이에요. 거기 아, 그게 있는 데가. 그 지명이 있군요. 네, 그 근처가 네, 네. 그 지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km를 한번 달리고 맛있는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기대된다.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뭔가 대장정 같은 느낌이 뭘까요? 이게? 되게 좋을 것 그 같아요. 포차를 위해 그러니까 20. 아, 오늘 하겠죠? 안 하면 토요일인데.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죠.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연휴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꼭 맞아요. 하신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읽을 달리기 책도 한번 힌트로 드려볼까요? 네, 저희가 다음에 읽을 책은 누카가 미오의 달리기의 맛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간 이제 뭐 좋은 에세이 그리고 뭐 철학적 생각들을 주는 책들을 좀 읽었는데요. 그래도 달리기에 관련된 책 중에 소설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소설을 골라봤고요. 이 소설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찾아보다가 서평을 하나 봤는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라는 인생의 보편적 질문을 그 10대의 그 마라톤 선수들을 통해서 이제 그려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은 그 역전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이제 릴레이 마라톤 이제 일종의 그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10대 때 가졌던 고민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했을 것 같은 고민들을 좀 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같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목도 너무 좋고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또 어제 본 해피엔드라는 일본 청춘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책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마음의 심연을 책으로 이야기하는 퓨리런 달리기를 읽다. 지금까지 저는 퓨리. 저는 우공. 저는 올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뭐 시켰죠? 저희 끓인 라면이랑 네. 잔치국수랑 네. 도토리묵을 시켰어요. 방송으로 걸린다고. 막걸리 맛은 어떤가요? 아 좋죠. 끝내줍니다. 새참이죠 새참. 네. 이거 나갈 거야. 몰라. 뭘 이 포차를 위해서 뛰어왔는데 어떠셨나요? 뭘 먹어가지고. 친구들이랑 20km를 달린 건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주로의 컨셉이 함께 달리면 더 멀리 더 빨리 간다는 얘기였는데 글쎄 몸으로 그냥 다 체득할 수 있었던 달리기였고요. 스몰 토크하면서 계속 20km를 뛸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는데 거의 한 3시간 가깝게 뛰어가지고 그 시간 내내 얘기하고 했던 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꼭 함께 달리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20km 뛰어봤는데 다정한 사람들과 다정하게는 대화를 하면서 그 길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진짜 달리는 맛이 났습니다. 뒤풀이 장소로 이곳을 보였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던지요. 죄송합니다. 원래 보상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보상은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즐겁게 달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의 장본인 어떠셨습니까? 아, 저 되게 뿌듯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를 가다가 발견해서 언젠가 와야지 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올 줄은 몰랐어요. 네, 이렇게 같이 뛰어서 녹음실 있는 홍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왔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나왔대요. 라면도 곧 나왔다고 하니까 맛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잘 먹겠습니다. 굳이 왠지 라면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 맛있나요? 진짜 너무 왜 갑자기 마침 먹어가지고